60대 주부 신명숙 씨는 허리가 오래전부터 불편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라 여기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약 1년 전부터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가 아프고 저리면서 감각도 떨어지고 걸을 때는 다리가 무거워져 오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내시경 하면 먼저 쉽게 떠오르는 것이 위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과 같은 소화기 내시경입니다. 발달된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몸속의 병변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그걸 제거하는 게 이제 그런 내시경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척추 피부에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척추 부위에 환자에게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확인하고 그 병변을 제거하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척추 질환 환자 수는 1,3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척추 질환자 평균 나이는 36.9세로 10년 전 41.8세에 비해 5살이나 어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크로 알고 계시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척추 신경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이 2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나 이제 신경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그런 기간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MRI 찍잖아요. MRI 영상에서 2단계 이상의 협착증이 확인이 되면서 그와 연관된 통증이 이제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악화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은 보존요법이나 비수술 치료만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오랜 기간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친 뒤에는 수술받아도 호전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요. 치료 없이 상태가 악화하면 수술 난이도 또한 역시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절개를 해서 이제 병변을 충분하게 이제 넓게 노출시켜서 치료를 해왔다면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제 최소한의 절개 창을 통해서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출혈이 적고 수술한 후에 통증이 적으면서 회복이 빠른 게 특징입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절개를 크게 해서 충분히 병변을 노출하고 수술을 하면은 수술 시야가 넓으면서 또 술자가 움직임이 자유롭고 병변이 충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에 이제 치료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수술한 다음에 통증이 크고 수술 중에 출혈이 많으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작은 절개 창을 이용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달된 카메라랑 발달된 수술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단점으로 제시되던 그런 좁은 시야, 병변의 부족한 제거 이런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저기 협전 디스크라고 해서 여기 엄청 아팠어요. 엄청 땡기고 아프고 여기 등까지 아프고 또 이렇게 자면은 또 일로 아프고 이렇게 자면 일로 아프고 막 그랬는데 수술하고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엔 못했는데 거는 게 안 아프니까 좋아요. 안 아프니까. 척추 질환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을 진단받는 환자 중 80에서 90%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존적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환자 피부에 구멍을 1개만 내는 단방향 내시경과 2개를 내는 양방향 내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병변에 대해서 피부 절개를 하나를 하는지 두 개를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전자가 단방향, 후자가 양방향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자에 적용을 할 때 이제 서로 다른 수술 적응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수술에서는 단방향 수술만, 어느 수술에서는 양방향 수술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느 두 방법이든지 척추 내시경에 숙련된 의사라면은 두 술기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다리 저림인데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게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리 저림이 척추 관엽 착증뿐만 아니라 척추는 물론 천장관절, 고관절과 주변 근육신경, 하지혈관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부전은 척추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정맥 기능이 떨어져서 역류가 발생해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면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저림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통상 척추 관엽 착증에 의한 다리 저림은 쪼그려 앉으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등도라면 그렇지 않아 하지정맥류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평상시 증상을 세세하게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무조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진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한테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궁금해하는 것에 한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검사하고 오신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영상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추가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수술만 하면 통증이나 마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미세 현미경 수술 등 상처를 최소화하는 수술법의 발달로 인해 통증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활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시 나빠질 수 있기에 수술 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수술도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받은 부위가 아물고 또 제자리를 잡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한 2, 3개월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수술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후부터는 이제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을 권장을 합니다. 척추 질환은 대개 노화뿐 아니라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허리를 비트는 동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 등은 척추 퇴행을 가속화하는데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라면 평소 척추에 무리가 되는 자세나 동작은 최대한 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숙여서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동작, 아니면 이제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는 그런 자세는 삼가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사무일을 보신다면 1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셔서 쉬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또 복부 비만 이거에 주의하고 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척추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통증 증후군이 발생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또 너무 서둘러서 재활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수술받은 부위가 자리를 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 후에 2, 3개월까지는 아끼고 또 조심해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근육층이 두껍고 지방이 많은 환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자분일수록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이 더 유리합니다. 피하 지방층이 두껍거나 근육층이 두꺼운 환자분들이 오히려 절개 수술을 받을 경우에 수술 부위가 커지고 출혈이 많이 날 수 있어서 회복에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변이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에 적합하다면 오히려 이런 환자분들에게 더 권장할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척추 건강은 젊을 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허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많은 전문가가 주변 치료 사례를 자신에게 그대로 대입하는 건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병이 의심될 때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모든 척추 질환에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환자한테 적절히 적용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한테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